다시 시작했어. 뭐지? 5m. 다시 시작했는가? 응. 소개팅 제일 안 들어오고요? 어? 또 끝났어요? 그 사람이랑? 이제 끝났대잖아. 또? 어. 오케이. 다섯 명 지나갔어. 다섯 명 지나갔어. 뭐하니? 중간을 내셨는데요? 이랑 비슷한 건 안 계시나요? 어? 그 중국분의 맞아? 중간고사 때부터 여자가 5번 바뀌었어. 아니 유명세 뭐 없지. 아니야. 무슨 쩔지. 거야? 다 연습 아니었는데? 아니 바뀌지 심지어 않아. 한명 외국인이었어. 그냥 한 중국 명 사람, 중국 사람. 봤다가 3명이었지. 뭐라는 거예요? 5명이 5명. 아 중국분 한 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상. 소개팅 4번. 다 연상. 다 연. 아, 하면 또 있었구나. 그만 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명씩 까먹죠 이 정도. 아니 그 차고 안 사는 게 사귀는 게 아니야. 잘하셔 하세요. 자만수? 지금 안 돼. 이 자만할 사람이 없어. 그나마 젊은 여자쌤 연정쌤밖에 없어. 연정쌤. 훨씬 나보다 연정- 미시지. 연정쌤 심지어 결혼하셨고 지민쌤 결혼 준비 예정. 7살 어릴걸? 아마. 네? 아무튼 나보다는 확실히 이 내가 알고 있어. 아이 그럼 그렇죠. 그렇겠죠. 쌤 내년 30이에요. 앞자리수가 바뀌어요. 저희 내년에도 앞자리수 1인데 쌤 3 대신에 3? 부럽다. 3? 3? 60. 자, 이러면서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륙이 통째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저거 전부 다 뭐에 해당되셨냐면은 조류운동, 조사운동에 해당되는데 자,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 이 가의 A 가드 같은 경우에는 땅이 휘어가지고 올라갔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조류운동이나 조사운동이 전부 다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땅이 위로만 올라가고 뭐 땅이 휘었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얘는 조력 운동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뒤부터 보게 되면은 A는 윤기, B는 심각이냐라고 하는데 해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윤기 솟아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고. 자, 지금 A와 B 사이에 조력 운동이 일어났냐라고 했는데, 자, 조력 운동이라는 건 대륙이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가나나나 둘 다 통째로 위아래로 대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는 경사부정함이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지금 부정함이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지층은 층리지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 있는 애는 이렇게 생겼잖아. 둘이 평행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부정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보시게 되면은 뼈지는 평행부정 관계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이 Q를 가지고 우리가 B랑 C 사이에 부정함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얘네 둘이 평행부정함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부정함의 기준으로, 잠깐 얘는 부정함면 종류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평행부정함이고, 두 번째는 난정함. 두 개 다 해당이 되는데, 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자, 지금 CG층 밑에는 만약에 여기가 다 반성함이거나 화성함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고 난정함에만 해당이 돼요. 자, 근데 두 개 다 해당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정화면을 기준으로 퇴전함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성함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정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 D는 화성함의 생성수는 QRP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저희 예제했던 거랑 생성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관입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를 따졌을 때 QRP 수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D는 R에서는 A, D 조직들이 모두 포획함으로 발생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R은 D를 관입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의 종합은 포획함으로 발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억이 영상조작이다 되겠습니다.
저는 3번. 자, 얘는 건층을 가지고 지층 대비를 하는 문제이고요. 자, 여기서 건층은 응양층 및 건층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건층이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놈들끼리는 이어져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두 개 봐야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선 기억은 맞고, 그 다음 니은 가장 오래된 석회암층이 있는 곳은 1번적이냐? 라는데, 자, 석회암층 표시해볼게요. 어디 있는지.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무조건 아니고 얘는 무조건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애고, 자, 얘를 기준으로 이 세 개들에 대해서 상대 연령을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1번 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은연층 밑에 위에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은연층 밑에 있는, 그치? 자, 근데 은연층도 생성 순서가 이 친구 생성된 다음에 위에 근으로 생성을 해서 그 다음, 그치? 그래서 1번 응양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가 바로 가장 오래된 석현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지역이 아니라 2번 지역이 가장 오래된 석현층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다음 디귿 3번 지역의 사함층은 2번 지역의 사함층보다 오래됐냐 아니고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우선은 3번 지역에 있는 사함층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번 지역에 있는 사함층은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자, 우선은 2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응양층 위에, 그 다음에 3번 지역은 두 번째 응양층 위에 있네요. 그럼 누가 더 오래된 거예요? 이 친구가 더 오래된 거지, 그치? 그래서 2번 지역이 더 오래됐다고 순서를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지금 가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정을 뚫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관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을 다 뭔가, 주변을 뭔가 이렇게 돌덩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D가 관입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A랑 안 보이는 A랑 D는 관입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B랑 그 다음에 D의 나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가에서부터 보면은 생성 순서가 B가 생긴 다음에 A가 생기는 것 때문에 나이는 B가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C가 더 나이가 많아요. 왜? 이 친구는 홀감이니까. 자, 근데 B랑 D랑 나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는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지금 이거잖아. 그리고 C가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이 순서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A와 B의 경계분은 높은 율에 의한 변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관리를 할 때 마그마는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물을 접촉 변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암소의 나이는 이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생성 순서일 때는 전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습곡의 영향을 받은 의미로 이 번호를 매길게. 1번 지치 형성이 된 다음에 P가 반입을 했고, 그 다음에 2번, 3번 지층이 생긴 다음에 단층 F, F'이 생기고, 여기를 Q가 반입을 했고, 부정한 면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층이 퇴적이 됐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해석이 됐을 거야. 그리고 이 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역단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습곡 작용이 일어난 이후에 단층이 생겼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습곡을 단층이 끊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층이 습곡 생성 이후에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과입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P는 딱 여기 1번 지층까지만 반입을 한 반면에 Q 같은 경우에는 단층도 반입을 했고 나머지 지층들에도 반입을 했기 때문에 나이는 P가 더 많겠죠. 그래서 P의 의미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관입을 순서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다음 디귿 부정화면에 있는 기저염화면은 화성하면 Q의 암석이 관찰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Q가 부정화면까지 다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의 암석이 기저염화로 발견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시험 문제는 이거 비슷한 문제 아니야? 그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x에서 y선을 따라가면서 연령선을 그은 거다라고 지금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연령선이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얘는 역전 지침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보통 우리가 타져가면 위에서 땀을 뚫고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 지침이 뒤집혀져 있다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이거는 역전 지침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생성 순서는 자, 연령이 지금 누가 더 많냐면은 여기 셰일 다음에 그 다음에 3이 많기 때문에 셰일, 3, 그 다음에 화성 이 순서로 생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역전한 지침이 있는 구간은 B, Y 구간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연령이 많아지는 A, B 구간이 역전의 지침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B 사이에는 셰일이 존재하냐고 했는데 이 연령선이 일정하게 쭉 가는 구간은 보통 화성암이 생성됐을 때 연령선이 이렇게 일자가 생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자가 끝난 다음에 지금 요 방향으로 연령을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셰일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는 셰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슷하게 생긴 그림인데 관입이 되는 이 순서가 조금 틀려요,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편마음을 이 화강암이 관입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화강암. 그 다음에 부정화면에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암층이 생긴 거예요. 맞죠? 왜냐면 위까지 뭔가 마그마가 흘러넘쳐서 굳은 분출한 흔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분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흘러내리는 흔적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관입이야. 무슨 차이냐면은 분출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애 포획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포획감이 있다는 거는 얘가 굳은 마그마가 이제 뚫고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미 이암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암이 생기고 이암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화강암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거고, 그래서 기억나고, 그 다음에 D는 나의 화강암에서는 사암과 얘의 포획감으로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왜? 3, 2항을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굳은 게 이 화강암이니까 두 개 다가 포획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님도 맞고, 그럼 디귿 가와 나에서는 모두 안정함이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또 부정함이 있기는 한데 이 부정함이 생긴 이후에 화강암이 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평행 부정함이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그냥 밑에 층이 다 편마음이랑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을 바에는 안정함이랑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모두 안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은 나에서 틀린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너 간단하게 복습한 거고요. 자, 절대 연령 얘기할 건데, 자, 앞에까지는 상대 연령, 즉 내가 얘네들의 나이를 정확히 100살, 1000살 이건 모르더라도 얘네들이 쌓인 상대적인 순서를 파악하는 게 앞에 상대 연령에서 따지는 일이었어요. 뭘 가지고 따졌냐? 앞에 봤던 지상의 법칙을 기준으로 어느 지층이 먼저 쌓여서 나중에 쌓였는지 그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줬다면 여기는 진짜 나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력에서는 까먹으시면 안 되는 키워드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모원소, 자원소, 반감기 이 세 개 단어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우선은 이 절대력을 측정하려면 말 그대로 양사관도 물어볼 수 없잖아. 이거 몇 살이니? 이거 물어볼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력을 측정을 하려면 방사선 동위 원소의 붕괴 현상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려볼게. 자, 이미에 제가 방사선 동위 원소 16개를 갖다 놨어요. 자, 근데 이 방사선 동위 원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서 붕괴라는 건 뭐냐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붕괴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들이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탄소 16개가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붕괴되기 전에 오리지널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고원소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네가 붕괴를 해가지고 얘네들 중에 이게 더 어떤 애들을 만들어내냐? 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질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질소를 반한다라고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은 원래 이 질소는 탄소였는데 중성자랑 양성자랑 이게 성질이 바뀌면서 이 질소를 만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모원소가 붕괴하면서 생기는 결과물을 뭐라고 하냐면 자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반감기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원래 16개잖아요. 그럼 반감기라는 건 뭐냐? 이 모원소의 양이 정확히 딱 특정 양식으로 절반이 되는 시기가 바로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16개 있을 때 반감기를 한 번에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그러면은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또 그림을 그려볼게. 여러분들 여기 3번에 주사번 자극이 있어요? 내용 주사 자극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점 이렇게 찍혀있어요. 불주사예요? 불주사예요? 안 맞았어요? 이 불주사 받았으면 최소 30대라는 얘기가 있거든. 진짜 왜 불주사인 줄 알죠? 불로 지져가지고 주사 나가지고 불주사예요. 근데 이게 조금 시대가 업데이트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흉터있고 요즘은 없대. 요즘은 없대. 흉터가 남는 게 있고 안 남는 게 있어. 그거 그 뭐냐 그 내용 주사는 남았어. 내 댁이 제일 나았대. 싸돌이 그거 옆에서 자고 있어요. 하나 있어. 좀 희미하게 희미. 아무튼 제 생각이 안 드는데 자, 반감기를 한 번 맞추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16개 모원소가 있다면 그 양이 딱 절반이 되는 게 바로 반감기다라는 거고, 이때 모원소와 자원소 비율은 1대1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반감기 하면 또 그렇죠.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 양에서 모원소 양이 또 절반이 사라지고 걔네들이 또 자원소가 되는 거야. 모원소가 절반이 사라지고 걔네가 자원소가 된다.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개수가 절반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반감기라고 또 거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반감기를 한 번 또 거치면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고, 반감기 한 번 또 거치면 이 두 개가 또 모원소가 자원소로 또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비율은 1, 2, 3, 4, 1대 3이 된다. 2대 5, 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반감기를 거듭 할수록 얘 개수들이 계속 2분의 1이 원래 거의 2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 공식에 조금 설명해주면은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모 원소의 개수예요. 나중 모원소 수. 얘는 5원 그 다음에 여기서 T는 반감기가 얼마고 여기 밑에 적혀있긴 한데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시간을 얼마나 되냐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감기를 2번 맞췄어 근데 처음 모은 개수가 16개 그러면 16에 반감기를 2번 맞췄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모은 개수 4개다 이런 식의 계산하는 공식도 있기는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공식을 통째로 기억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얘는 지수 함수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그래프에는 모원수 수는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원수 수가 2분의 1이 됐어 기존에. 자, 그럼 얘는 딱 반감기를 한 번 딱 거친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놔뒀대. 100%가 있었다고 했을 때, 자, 일단 질문을 해볼게. 그러면은 원소가 100개가 있었는데 얘가 모원소 개수가 75개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얘 2분의 1이야? 4분의 1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만 안 돼. 왜냐면은 지금 봐봐 75%였잖아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저기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이 함수의 값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 즉 요 t 값이 나와야 된다. 16 곱하기 0.75가 뭐랑 다른 거야? 16 곱하기 1에 여기서 그냥 반감기 1하고 그냥 날려버릴게. 요게 0.75가 안 된다고. 근데 이 t가 그럼 4분의 1이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반감기 한 번 거치는 t니까 이 모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75%, 즉 4분의 3만큼 남아있는 시기는 2분의 1 t 아닐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문제 돌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있어요? 50%?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절대 연령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내신이 있다.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양수성 동위원소에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로드 분석을 할 때 어떤 동위원소를 쓰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우라늄 이런 것들은 반감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실제로 분석하는 데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거 있잖아. 어디 피라미드 뜯어봤더니 피라미드 이 안에는 미가 나니까 한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통 탄소의 반감기를 보통 가지고 측정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암석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얘가 한 15년 된 암석이다, 25년 된 암석이다 이런 거 찾아보고 싶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반감기가 이런 식으로 3도 정도 짧은 애들, 이런 애들 가지고 연령 측정을 하더라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여기 연습 문제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풀고 있어 다 있으면 시간 있으면 뒤에도 더 푸세요. 어차피 뒤에도 풀어야 되니까. 그럼 이따 또 쉴 수 있잖아. 잠시. 자, 다시 버튼이 이거 두 개 한번 해설 한번 해볼게요. 절대 원령은만 개념 자체는 쉬워. 근데 이걸 이제 다른 거랑 엮었을 때 좀 문제가 어려운 거지.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반감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반감기는 원래 모원소의 양이 절반이 딱 되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반감기는 기존 양의 절반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100%에서 50%가 안 돼 지금 보니까 Q는 0.5억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Q의 반감기는 0.5억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P는 모원소 양이 100% 절반이 50%가 되는 1억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1억년을 소요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억년, 0.5억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처음 양이 4분의 1, 그럼 반감기 몇 번 거친 겁니까? 2번 거친 거죠. 반감기를 100%인 상태에서 한 번 거치면은 50될 거고, 그렇죠? 2분의 1만큼 있을 거고, 거기에 반감기를 또 거치면은 4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반감기를 2번 거친 Q의 나이는 얼마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는 1억년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쉽죠? 이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 자, 그 다음에 이번처럼 이제 이 동위원소 B랑 그 다음에 생성 순서를 같이 엮어갖고 나오는 문제들도 가끔가다 출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생성 순서를 작성해보면은 편마음을 편마음이 반응했기 때문에 편마음, 바다만, 그 다음에 석회암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적으면은 B, D, A,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C와 D를 구성하는 원소는 1과 2 중 하나고, 둘 다 모원소와 자원소의 B가 1대 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C가 지금 D 비교해서 나이가 누가 더 많아야 돼요? D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되겠지. 자, 그래 놓고 보니까 각각 C랑 D는 1 아니면 2라는 모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모원소와 자원소 B가 1대1 개수가 똑같이 있다는 거는 100%인 상태에서 반감기를 한 번 거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반감기를 1회 거쳤다라는 것도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바뀌냐? 반감기의 길이가 더 긴 놈이 이 D에 속하는 원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4억년으로 1억, 2억년도 더 긴 2가 이 D 화강암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은 C에 들어가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는 1, D는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위원소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따가 한 표에 1대로 빨리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응? 아, 봐봐. 지금 그래서 순서가 BDH로 되잖아. 근데 둘 다 오원소와 저원소의 비가 1대1로 들어갈 때 일단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1대1로 들어가 있다는 경우는 반감기가 누가 더 B가 더 오래되니까 그치 반감기가 오래된 뒤에 그치 해야겠지. 그게 이해됐어요?